강원도 철원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부대 곳곳에서는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7사단 본부 앞 광장에서는 당직 병사들이 성실히 보초를 서고 있고, 병사 식당에서는 취사병들이 아침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부대의 일과는 마치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입니다. 김서연 소장은 사단장 숙소 창문을 열고 연병장을 내려다봅니다. 52살 군 생활 30년을 보낸 그녀에게도 이곳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지난주 부임식을 마쳤지만 아직 부대원들과 제대로 마주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의 요직을 거쳐 온 그녀였지만 사단장이라는 자리는 또 다른 무게감을 안겨줍니다. 10,000명이 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지만 곳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병영생활관에서는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기척이 들립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땀 흘리며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에 김서연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단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김서연은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피로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 키운 아들마저 유학을 떠난 뒤로는 오직 군 생활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고 나서 더욱 일에 매진했고, 그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외동아들 민준이와는 점점 멀어져 갔고, 마지막에는 엄마는 군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찌릅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대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합니다. 충성?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김서연은 이런 시선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군으로 살아온 지 30년, 처음에는 분노했고 다음에는 좌절했으며 이제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식당 한편에서는 젊은 위관급 장교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등중위 시절,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그 시간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향하는 길, 김서연은 복도에서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 그래도 실전 경험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들리지 않게 됩니다. 김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무실로 향합니다. 이런 말들에 일일이 반응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시선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 다음에 올 여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집무실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부관이 들어와 보고합니다. 사단장님, 오늘 오후 영관급 장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 예정자는 총 12명이며 주요 안건은
부대 운영 현황과 향후 훈련 계획입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이 부대의 핵심 간부들과 제대로 만날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집무실까지 들려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김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생명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부대 현황 보고서를 펼쳐봅니다. 훈련 성과, 안전사고 현황, 부대 시설 관리 상태까지 세세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수치와 데이터 뒤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실력과 원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권위가 아닌 신뢰로 이 부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 장교 식당에는 여전히 몇몇 장교들이 남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중령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47세의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군 복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최중령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내가 군 생활 25년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데 여자가 무슨 사단을 지휘한다는 겁니까?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그래도 사단장님은 국방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최중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방부 경험? 거기서 뭘 했겠어요. 서류나 검토하고 회의나 참석했겠지. 실제 부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얼마나 될까요? 이때 박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최중령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군은 남군과는 다르니까요. 그의 말에 최중령의 표정이 더욱 득에양양해졌습니다. 그렇죠. 박대령님이 이해해 주시네요.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힘과 결단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이소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여군 중대장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 중대장의 능력과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선임 앞에서 반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병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최중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자 사단장한테 무슨 권위감을 느끼겠어요. 군기 확립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의 말에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자신도 승진해서 밀려난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최중령의 말에 더욱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최중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별을 달고 있다고 해서 진짜 사단장인 줄 알아요? 위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 이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직 사단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이 부대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데.
사단장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젊은 위관급 장교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최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장교는 움츠러들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고? 말이 되냐? 최중령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교들도 하나둘씩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최중령은 여전히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지휘관이 있어야 부대가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박대령이 최중령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눈짓을 했지만 최중령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무슨 최전방 사단을 지휘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최중령의 기세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사단장에 대한 비하 발언도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야. 별 하나 달았다고 해서 다 사단장인 줄 아나? 최중령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성별 때문에 밀어준 것 같은데 이런 게 공정한 거예요? 그의 발언은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명예훼손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상관을 비하하는 것은 군기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열변에 빠진 최중령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야전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김서연 소장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차분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최중령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 식당에서 쏟아냈던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김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서연은 상석에 앉으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중령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중령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사단장이 자신의 발언을 들었을까? 만약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서연 소장입니다. 앞으로 이 부대를 함께 이끌어갈 동료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씩 인사말을 건넸지만
최중령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런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현황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김서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참모장이 일어서서 부대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성과, 안전사고 현황, 장병 복지 실태까지 모든 것이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장교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되었습니까? 김서연의 질문에 담당 장교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서연의 말에 그 장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김서연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부대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꿰뚫고 있었고 각종 규정과 매뉴얼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장교들도 점차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만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서류나 외우고 앉아있으면 누가 못해? 다음은 훈련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김서연이 새로운 안건을 꺼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의 훈련 강도와 내용이 적절한지 각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교들이 하나씩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현재 훈련 수준에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김서연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실제 전장 경험이 없으신 분이 훈련 강도를 논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은 차분하게 최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중령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중령이 도전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군대는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책상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중령님께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최중령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서연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최중령님 인사기록을 보니까 실제 전투 참가 경험은 없으시네요. 평화유지군 파견 경험도 없고요. 최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러면 최중령님 말씀대로 하면 실전 경험이 없는 분이 훈련 강도를 논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네요.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의 논리적인 반박에 최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그가 말하려던 순간 김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서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혹시 최중령님께서는 제가 누군지 제 별이 진짜인지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최중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식당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이 김서연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부대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소장의 첫 번째 회의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리더십에 감탄한 장교들이 있는 반면 최중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영관급 장교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뉜 듯 했습니다.
장교 클럽에서는 연일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목 도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김서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최중령은 회의에서 당했던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장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단장이 뭐 대단한 줄 안다고 그렇게 나오나? 최중령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겨우 서류 몇 개 외워서 아는 척하는 게 뭐가 대단해? 그의 옆에 앉은 박대령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자가 무슨 사단을 지휘한다고. 하지만 모든 장교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위관급 장교들 중에는 김서연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동기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사단장님 능력은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첫 회의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중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고 그에게 밉보이면 부대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젊은 장교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부대 내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연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부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 장교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어색함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이 가르쳐 준 것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김서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부대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부대를 순시하며 병사들과 직접 대화했고 각 부서의 업무 현황을 세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우리 생활관까지 와서 불편한 것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단장이 병사들한테 그렇게 관심 가져준 적 있었나?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김서연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최중령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서연이 병사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 특징이 그거야. 감정에 호소해서 사람들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지. 그는 동조자들 앞에서 빈정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중령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그의 진급 누락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승진에서 제외되면서 그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게 다 여자 사단장 때문이야.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된 추천서도 못 써주면서 무슨 사단장이야? 박대령이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령님,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닥쳐. 최중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여자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테이블의 장교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대 내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장교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흘렸고 업무 협조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중령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마찰이 잦아졌습니다. 김서연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표면적인 해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한편 부대 밖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부대의 장교들 사이에서 제7사단에 여자 사단장이 부임했다더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또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외부의 시선까지 더해지면서 김서연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대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진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야간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중령이 책임지는 부서에서 기획한 것으로 평소보다 강도 높은 야간 행군과 전술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중령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 실전에서는 이런 속도로 안 된다고. 최중령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험한 산길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규정상 야간 훈련에서 금지된 구역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 구역은 야간 훈련 금지 구역인데요. 담당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규정. 전쟁 나면 규정이 중요해.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오히려 더욱 강도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서 가던 병사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디며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뒤따라오던 다른 병사도 놀라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2명의 병사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무병. 부사관들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지만 한 병사는 의식을 잃었고 다른 병사는 발목이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의무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최중령은 당황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이 야간 훈련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책임이 막중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자. 그가 부사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사고는 이미 벌어진 후였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2명의 병사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조용히 덮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김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단장님, 야간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직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은 잠에서 깨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 상태는? 한 명은 머리 외상으로 중환자실, 한 명은 발목 골절로 수술 예정입니다. 김서연은 즉시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부상당한 병사들의 부모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담당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부상병의 아버지가 김서연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안전하게 훈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분노한 부모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최중령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야간 훈련 금지 구역에서 훈련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사고 직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부대 야간 훈련 중 병사 2명 중상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곧이어 안전규정 위반 의혹이라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여자 사단장이라서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냐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으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직접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조사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병사의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다시 한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홀로 사단장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자신의 군 생활의 끝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등 중위로 임관했던 그 설레던 순간부터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힘든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군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아들 민준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자신이 추구해온 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온 이 길이 지금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새벽 5시 김서연은 군복을 입고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몇몇 병사들이 새벽 점검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김서연은 자신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병장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군으로 살아오며 들었던 수많은 조롱과 편견들. 하지만 그때마다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 나 다음에 올 후배들에게 더 나은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어. 그 순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김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권위나 지위로 덮으려 하지 않겠다고. 진실과 원칙으로 정면 승부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내는 일이 될지라도 떳떳하게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8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군단에서 내려온 조사관들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서연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한 명 한 명의 장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중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다른 장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 군단 조사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지휘관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중령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듯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야간 훈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고는 병사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형이 험하기는 했지만 규정 범위 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중령의 거짓말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중령님 보고 감사합니다. 김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죠. 어젯밤 훈련 구역 지도입니다. 김서연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야간 훈련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점이 사고 발생 지점이고요. 조사관들과 참석한 장교들의 시선이 지도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이 명백히 금지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것은 현장에 있던 부사관들의 증언입니다. 김서연이 다른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3명의 부사관이 모두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최중령님께서 안전규정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고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최중령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사단장님, 최중령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지우시려는 겁니까? 사단장으로서 부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김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김서연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최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제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도 김서연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전에 진실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소중한 우리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이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최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안전규정 위반과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서연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서 이런 일이. 그만하십시오. 김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성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과 책임 회피가 문제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최중령은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는 병사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부대의 상처도 아물어야 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군단장 주재로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서연은 회의장에 들어서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과 상급부대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지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군단장을 비롯해 각 사단장들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군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제7사단 야간 훈련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군단 참모장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담당 지휘관의 안전 규정 위반과 잘못된 판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훈련 금지 구역에서의 훈련 강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김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병사의 상태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중령은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으며 참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단장이 김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소장, 사단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다친 우리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의 진솔한 어조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그리고 진실과 원칙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단장이 질문했습니다. 김 소장님의 처리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 단합을 위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김서연이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부대 단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단합이 잘못된 것을 덮고 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단합은 올바른 가치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고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군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소장의 말이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원칙적이고 투명한 처리 방식은 오히려 군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특히 성별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한 것은 훌륭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서연의 처리 방식에 의구심을 가졌던 참석자들도 이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단장들은 같은 지휘관으로서 김서연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서연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중환자실에 있던 박일병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회의장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부대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 사이에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강한 부대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군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소장님,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원칙은 모든 지휘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부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김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원칙과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연은 부대로 돌아와 병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병사들과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병사들은 김서연을 보자 자연스럽게 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예전과 다른 존경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7사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장교들의 표정에서도 진정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서연이 보여준 원칙적이고 공정한 리더십이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김서연은 평소처럼 부대 순시를 나섰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고 취사장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김서연을 보는 시선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고 그들의 경례도 더욱 당당하고 힘차졌습니다. 사단장님, 한 병사가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희 부대에 새로 전입 온 병사들이 궁금해하는데 사단장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김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병사 식당에 들어서자 전체 분위기가 한순간에 정돈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 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세요. 김서연이 말하자 병사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세는 반듯했고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김서연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졌습니다. 장교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김서연은 이소령과 마주쳤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소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예전의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소령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소령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병사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모두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는 정말 철저해졌어요. 김서연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교 식당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서자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어색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동료로서의 따뜻함과 지휘관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 이쪽에 자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박대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최중령을 따라다니며 김서연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령님. 식사를 하며 김서연은 장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업무 이야기, 부대 발전 방안, 병사들의 복지 개선 등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대화가 건설적이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김서연이 꿈꿨던 부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김서연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부대가 이번 분기 안전관리 우수부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서연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뿐만 아니라 장병사기 진작 부문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관의 말에 김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전의 위기가 결국 부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후 4시 김서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고로 다쳤던 두 병사를 면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중상을 입었던 박일병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박일병이 김서연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김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면 부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병의 밝은 표정을 보며 김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병사들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서연은 사단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저녁 점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 소리가 숙소까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한국 뉴스를 통해 엄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해요. 김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받은 그 어떤 표창이나 포상보다도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마음을 되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김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녀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다음에 올 여군 후배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부대 곳곳에서는 평화로운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로서 그리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말입니다.